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일단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수가 2.5% 내지는 깊이 본다면 3%까지도 그 정도의 지수 급락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전 저점, 6월달 저점까지 지수가 많이 내려왔고 오늘 별다른 반등도 없이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었어요. 어제 그래도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소 기대를 했었지만 굉장히 아쉬웠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3%의 급락이 나오면서 거의 전 종목이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 네이버,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선방하는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LG화학 오늘은 무슨 일인지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HLB만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그리고 첨보까지 모두 5% 이상의 폭락이 나왔고 굳이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3개월 만에 다시 2300포인트가 깨졌어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전체 45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의 매도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도 이것과 비슷한 규모로 매도 폭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일, 14일, 그리고 9월 2일 비교하자면 이렇게 비교해볼 수가 있겠는데 비슷한 매도 강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더 크게 하락이 나왔다 라는 것은 어쨌든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거래 절벽이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정말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코스피로 비교하자면 거의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약세장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웬일인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순매수는 아니죠.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지난 7월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은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는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오늘 낙폭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SK텔레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웬일로 네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종목들을 보면 다 금융주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그리고 고려아연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매수세를 보여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시장은 조금 더 하락을 예견하는 것 같고요. S&P 500이 0.84%, 그리고 나스닥은 1.37%, 그리고 다우지수는 0.3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쪽에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면 거의 직전 저점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난달만 하더라도 직전 저점은 다시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의 흐름을 보면 직전 저점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냉랭한 시장이지만 한 번 더 강한 한파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이 직전 저점을 딛고 이중 바닥 뒤에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는지 아니면 직전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내림세를 보여주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 한번 잘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판단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세워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판단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손실폭이 감당이 가능할 때, 그렇다면 뭐 5%, 10%그 정도의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매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상을 벗어났다면 그게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항상 경기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마냥 상승만 할 것 같았던 시장도 결국에는 그 꼭지가 있었고, 또 마냥 빠질 것만 같았던 시장도 항상 이 저점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최고가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보유한 종목의 업황 특성이 앞으로도 계속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조금은 손실폭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난 만큼 계속 시장을 관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매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이런 판단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지, 혹은 저점을 낮춰가면서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올지, 그건 어떤 방향이 나올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경기는 항상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상 저점에 터치했을 때는 다시 또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확실한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라는 것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왔던 만큼 내가 조금은 손실률이 크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은 CPI 지수가 연준의 기준금리보다도 높잖아요. 그런데 내년이 된다면 이게 또 바뀌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시점의 시장에서는 연준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알아서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구간은 내년 상반기쯤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때가 되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 의견은 아니에요. 그 직전에 미리 이 변화를 시장에서 예측을 한다면 또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이런 변화의 조짐들, 그런 조짐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관망하는 것이 지금은 적절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답답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빨리 시간이 지나서 이런 관점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지난 6월달에 전저점을 이탈하기 직전인데, 개인적으로 2250포인트 그 전후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매물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정말로 이탈한다면 조금 더 크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반대로 본다면 2250포인트 전후로에서 굉장히 또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 225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지난 2011월 달에 한번 저항이 되었죠. 그리고 2015년도 마찬가지고 또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해주었고, 또 2020년에는 한 차례 지지하는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봉을 한번 보면, 제가 이것도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피 차트가 지난 20년간의 흐름을 보면 연봉상 12평선, 이 남색선이거든요. 이 남색선에서 크게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2007년 당시에 강하게 상승적으로 이탈하면서 그 다음에는 금융위기와 함께 다시 12평으로 수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때는 기간 조정으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권이 나왔었고, 또 2017년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또 다시 회귀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 당시에도 유동성의 힘으로 지수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 12평, 여기와 굉장히 괴리감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 이런 구간들, 그 관점에서 지수가 평균으로 수렴했다, 그렇게도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과거 코스피 지수는 연봉상으로 봤을 때 12평선, 여기 12평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회귀를 하고 또 벌어지면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수차례 반복이 되었었고, 지금도 별반 그 관점과 달라진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촬영 시점에 229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25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위치가 12평선, 그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2250포인트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직전 저점, 그 위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전 저점, 여기서 조금은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중 바닥 패턴 뒤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전 종목이 모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흐름이 좋았었던 2차전지 관련주, 특히 LG 에너지솔루션도 지난번에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넘겨갔다면 오늘의 또 장대 음봉, 약간은 고민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에서 리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차전지 약세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두 번의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 또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덩달아서 오늘 큰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괜찮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음봉이 나왔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오늘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동안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버텨주고 있지만 다른 중소형주들은 또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실외 마스크를 해제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일본과 대만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5%,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인 파라다이스도 6%, 뿐만 아니라 조선주, 원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또 네옴시티 관련주, 아울러 방산, 폐배터리 등등 모든 업종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유일하게 3개의 업종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로봇 관련주인데, 여기 제가 분류한 업종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는 다음 주에 테슬라가 AI 데이를 앞두고 있고, 여기에서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공개 예정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장에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삼성전자에서 ARM 인수와 관련해서 ARM과 파트너사인 넥스트칩, 그리고 가온칩스, 이 두 개 기업들이 오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에서 다음 달에 손정희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ARM의 최대 주주인 만큼 이 기업과 파트너사를 맺고 있는 가온칩스하고 넥스트칩, 이 두 종목도 오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 관련주들. 자, 여기 철강 관련주를 보면 전 종목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철강 관련주는 포스코발 이슈가 있는데, 포스코의 생산 차질,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주로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 관련주, 그리고 ARM 인수와 관련된 몇몇 종목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들, 또 한 가지 붙인다면 금융주들,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부디 직전 저점을 이중 바닥으로 형성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돌아설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항상 자신감 잃지 마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